같은 대받아치기인데 무례한 사람은 슬그머니 물러나고 이 사람은 오히려 더 달려듭니다. 왜 그럴까요? 지난 영상에서 우리는 단호하게 선을 그으면 무례한 사람이 물러난다고 배웠어요. 그런데 딱 한 사람에게만 그 방법이 정확히 반대로 작동합니다. 되받아칠수록 상대는 오히려 더 신이 나거든요. 당신이 서툴러서가 아니었어요. 상대가 달랐을 뿐입니다. 왜 이 사람에게만 전공법이 불을 키우는지 끝까지 보시면 싸우지 않고 조용히 이기는 완전히 다른 무기를 손에 쥐게 되실 거예요. 지난 영상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배웠어요. 무례한 사람 앞에서 움츠러들지 말고 단호하게 선을 그으라는 것. 그리고 그건 틀린 조언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사실 심리학에는 이걸 뒷받침하는 단단한 근거가 있어요. 단호함이라는 건 타고나는 성격이 아니라 훈련으로 붙는 기술이거든요. 약 10주 동안 자기 의사를 또박또박 표현하는 연습을 꾸준히 한 사람들을 추적해봤더니 스트레스와 불안, 우울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단호함은 헬스장에서 근육을 키우는 것과 같아요. 원래 목소리 한 번 못 내던 사람도 반복해서 연습하면 어느 순간 붙어있는 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전편을 보고 용기를 낸 당신은 아주 잘한 겁니다. 대부분의 무례한 사람에게 이 방법은 정확히 통해요. 회의실에서 슬쩍 무례하게 굴던 사람에게 그 말씀은 좀 불편하네요 하고 한마디 대받아치면 상대는 순간 머쓱해집니다. 시선을 슬그머니 피하고 목소리가 잦아들고 조용히 물러나요. 세게 나올수록 상대는 오히려 뒷걸음질을 칩니다. 전공법이 이깁니다. 그런데 말이죠, 세상에는 딱 한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이 전공법이 정확히 반대로 작동하는 사람. 같은 대받아치기입니다. 같은 단호한 한마디예요. 그런데 무례한 일반인은 그 말에 시선을 피하는데 이 사람은 똑같은 말에 눈빛이 살아납니다. 한쪽은 얼굴이 굳으며 입을 다무는데 한쪽은 입꼬리가 슬쩍 올라가요. 한쪽은 어깨를 움츠리며 물러서는데 한쪽은 상체를 앞으로 기울이며 바짝 달려듭니다. 당신이 목소리를 높일수록 앞사람은 조용해지는데 이 사람은 목소리가 함께 커지고 눈이 오히려 반짝여요. 세게 나갈수록 상대는 물러나기는커녕 어쩐지 더 생기가 도는 것처럼 보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대받아치기는 대부분의 상대에게 그만이라고 밟는 브레이크예요. 발을 얹으면 상대라는 차가 서서히 멈추죠. 그런데 이 한 사람에게만큼은 똑같은 페달이 브레이크가 아니라 엑셀이었던 겁니다. 멈추라고 힘껏 밟았는데 차가 굉음을 내며 더 튀어나가는 거예요. 밟을수록 빨라지니 당신은 더 세게 밟고 상대는 더 빨라집니다. 혹시 지금 머릿속에 딱 한 사람이 떠오르셨나요? 아무리 정당하게 맞서도 이상하게 나만 더 지치고 나만 더 나쁜 사람이 되어 있던 그 한 사람. 그 사람을 떠올리며 이 영상을 누르셨다면 여기서부터는 정확히 그 사람 이야기입니다. 배운 대로 했는데 왜 나만 실패했을까? 그 혼란과 억울함, 저는 충분히 이해해요.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당신이 서툴러서가 아니었어요. 방법이 틀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상대가 달랐을 뿐입니다. 이 사람이 대체 누구인지, 그리고 왜 정반대로 움직이는지는 지금부터 하나씩 벗겨드릴게요. 자, 전공법이 대부분에게 통한다는 건 이제 아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만 반대로 작동하는 이유, 그 첫 번째 단서는 조금 섬뜩합니다. 당신이 던진 그 단호한 반응이 사실은 공격이 아니라 상대에게 먹이였거든요. 분명히 따끔하게 한마디 하셨을 겁니다. 목소리도 단단하게, 할 말도 정확하게. 그런데 상대는 상처받기는커녕 어쩐지 눈빛에 생기가 돌았어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 단서는 조금 섬뜩합니다. 이 사람에게 당신의 반응은 공격이 아니라 연료였거든요. 심리학의 렌즈로 들여다보면 이 사람에게는 밖에서 끌어와야만 하는 감정 연료가 있습니다. 오토 페니켈이라는 학자가 1938년에 이걸 나라치시스틱 서플라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쉽게 말하면요, 이 사람은 스스로 충전되는 배터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의 감정을 콘센트처럼 꽂아서 씁니다. 보통 사람에게 남의 관심이 가끔 먹으면 좋은 디저트라면 이 사람에게는 그게 없으면 못 사는 주식이에요. 매일 챙겨야 하는 필수 영양분인 셈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을 독립된 한 명으로 보지 않아요. 하인츠 코엇이라는 학자는 이걸 자기 대상이라고 불렀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사람을 리모컨에 갈아 끼우는 배터리처럼 쓰는 겁니다. 당신이 어떤 마음인지 무엇을 원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저 자기 감정을 대신 채워주는 부품으로 쓸 뿐입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이 연료에는 이상한 규칙이 하나 있어요. 좋은 반응이냐 나쁜 반응이냐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얼마나 세게 반응하느냐, 그게 전부예요. 쉽게 말하면요, 이 사람은 감정 자판기 같은 존재입니다. 당신이 화라는 동전을 세게 넣을수록 반응이라는 음료수가 콸콸 쏟아져 나오죠. 자판기 입장에서는 그게 배부른 겁니다. 그러니 당신이 따끔하게 대받아친 그 순간 상대는 최고급 연료를 한가득 받은 거예요.
화도, 눈물도, 조목조목 따지는 반박도 이 사람에게는 전부 진수성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소름 돋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쁜 반응일수록 오히려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웃는 얼굴보다 무너지는 얼굴이, 차분한 목소리보다 떨리는 목소리가 훨씬 진한 연료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겉으로는 세상 옹대하고 대단한 사람처럼 굴어도 그 속의 자존감은 유리처럼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모프와 로드월트라는 학자들이 2001에 이걸 실제로 확인했어요. 밖에서 오는 감탄과 반응이 끊기는 순간 이 사람은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래서 당신이 무너지는 모습이 이 사람에게는 자기가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 어젯밤이 조금 다르게 보이지 않으시나요? 당신은 그 사람과 길게 싸우고 진이 빠져서 장도 설쳤는데 정작 상대는 개운하게 잠들었을 겁니다. 방금 배불리 먹었으니까요. 그 억울함의 정체가 바로 이겁니다. 당신이 서툴러서가 아니었어요. 애초에 이 사람에게 당신의 감정은 상처가 아니라 식사였던 겁니다. 그럼 아무 반응도 안 하는 게 답이냐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어려운지는 뒤에서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반응이 먹이라는 건 이제 아셨어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 사람에게 정면으로 맞서는 순간 돌아오는 게 머쓱함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되받아치면 이 사람은 폭발합니다. 그게 두 번째 이유예요. 반응이 먹이라는 건 이제 아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한 격 더 깊어집니다. 무례한 일반인에게 되묻기 한마디를 던지면 어떻게 되나요? 전편에서 보셨듯이 대부분은 슬그머니 시선을 피하며 머쓱해집니다. 내가 좀 심했나? 하고 스스로 물러나는 거예요. 전공법이 통하는 순간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정반대입니다. 정당하게 딱 한마디 지적했을 뿐인데 사과가 돌아오기는커녕 오히려 당신을 미친 사람 취급하며 화를 냅니다. 고함을 지르고 없던 일을 지어내고 근거도 없는 비난을 쏟아내죠. 왜 머쓱해지지 않고 폭발할까요? 심리학의 렌즈로 들여다보면 여기엔 정해진 회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겉모습은 자기가 대단하다는 옹대한 자기상으로 채워져 있어요. 그런데 그 밑바닥의 자존감은 놀랄 만큼 취약합니다. 그래서 그 웅대한 자기상이 조금이라도 긁히면 통제불능의 분노로 반격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자기애적 상처가 자기애적 분노로 터지는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하인츠 코엇이 정리했고 이후 크리잔과 조아르의 연구가 이어서 확인한 현상이에요. 쉽게 말하면요, 이 사람은 겉은 단단한 조각상 같지만 속은 살짝만 긁혀도 터지는 풍선입니다. 바늘끝만 닿아도 펑 하고 터지는 풍선이요. 당신은 그냥 손끝으로 살짝 건드렸을 뿐인데 상대에겐 그게 자기 존재 전체가 부정당하는 폭발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 대받아치기가 이 사람에게 머쓱함을 줄 리가 없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게 그때그때 기분 나쁜 우연한 성격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해진 회로예요. 그런데 이 회로엔 사람을 더 깊이 올가매는 덫이 하나 더 숨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늘 화만 내지 않아요. 어느 날은 세상 누구보다 다정하고 어느 날은 이유 없이 차갑고 공격적입니다. 이 예측할 수 없는 오르내림이 바로 관계를 중독시키는 핵심 장치예요. 언제 애정이 오고 언제 공격이 올지 알 수 없으니 당신은 계속 상대의 눈치를 살피며 매달리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보상이 불규칙하게 섞여 나올 때 행동이 가장 끈질기게 유지된다고 봅니다. 스키너가 밝힌 간헐 강화의 원리죠. 쉽게 말하면요, 이건 슬롯머신과 똑같습니다. 매번 돈만 잃는 기계라면 누구나 금방 자리를 뜨겠죠. 그런데 어쩌다 한번 잭팟이 터지기 때문에 이번엔 나올지도 몰라 하며 계속 동전을 넣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끊기 어려운 중독이 바로 이 구조예요. 이 사람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어쩌다 돌아오는 다정함이라는 잭팟 때문에 당신은 그 차가움을 견디며 자리를 뜨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가 정말 잔인한 지점이에요. 당신이 세게 대받아치는 것, 화를 내고 눈물을 쏟으며 상대에게 반응을 쏟아붓는 것 자체가 이 결속을 더 단단하게 조입니다. 상대의 머릿속에서 당신은 온전한 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날은 천사고 어떤 날은 악마인 존재로 뚝뚝 잘려 있어요. 사람을 그렇게 극단으로 가르는 걸 심리학에서는 분열이라고 부릅니다. 마거리 말러의 개념이죠. 그래서 몇 번 싸우고 나면 어느 순간 당신은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내가 예민한 건가? 내가 문제인가? 밤새 진이 빠지도록 싸운 사람은 당신인데 정작 상대는 개운하게 잠들어 있고요. 이 혼란조차 사실은 이 회로의 일부예요. 당신이 이상해진 게 아닙니다. 왜 이 사람이 머쓱해지지 않고 폭발하는지 이제 아셨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잔인한 건 그 다음입니다. 되받아친 대가가 억울한 당신을 오히려 가해자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지
이제 연구실 밖으로 나와 어젯밤 당신의 단톡방과 식탁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연구실 밖으로 나와 당신의 단톡방으로 가볼게요. 지금까지는 심리학 개념 이야기였다면 이제부터는 어젯밤 당신의 회식 자리, 가족 식탁, 그리고 카톡 알림이 울리던 그 단톡방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당신이 큰맘 먹고 대받아쳤다고 해볼게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배운 대로 딱 그만큼만 단호하게. 그런데 상대는 사과하지 않습니다. 대신 정해진 3단계를 밟습니다. 먼저 부정합니다. 내가 언제 그랬어? 그런 적 없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하고요. 그 다음 당신을 공격합니다. 너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해? 너야말로 문제야. 마지막으로 가장 섬뜩한 단계. 가해자와 피해자를 통째로 뒤집습니다. 분명히 당신이 당한 건데 어느새 상대가 상처받은 피해자가 되어 있고 당신은 몰아세운 가해자가 되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 3단계를 묶어 달을 보라고 부릅니다. 부정하고 공격하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뒤집는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요, 불을 지른 사람이 먼저 불이야 하고 소리치며 당신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겁니다. 사람들은 불을 낸 사람이 아니라 손가락이 가리키는 쪽을 쳐다보게 되죠. 이게 그냥 억울한 기분으로 끝나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의 마음까지 실제로 움직인다는 것. 하시 아프레이드 연구진이 2020년에 이걸 실험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뒤집기 전략에 노출된 관찰자들은 피해자를 오히려 덜 믿었고 더 책임이 있다고 봤으며 가해자는 덜 나쁜 사람으로 평가했습니다. 당신이 정당하게 맞섰을 뿐인데 지켜보던 사람들 눈에는 당신이 더 문제 있는 사람으로 비친다는 이야기예요. 가족 모임에서 딱 한 번 대들었다가 그날 이후로 제가 좀 예민하지 라는 꼬리표가 붙어버린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그건 당신 성격이 유별나서가 아니라 이 각본이 그대로 굴러간 결과입니다. 그럼 아예 말을 섞지 않고 조용히 선을 그으면 되지 않느냐고요? 여기에 또 하나의 함정이 있습니다. 늘 반응을 받아먹던 상대에게서 갑자기 그 반응을 끊으면 처음엔 잦아들기는커녕 오히려 더 격렬해집니다. 갑자기 폭발하듯 화를 내거나 여기저기 당신 험담을 퍼뜨리거나 반대로 눈물로 사과하며 매달리거나 없던 위기를 만들어 당신을 다시 끌어들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속어 폭발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센서가 고장난 자동문과 같아요. 처음엔 문이 미친 듯이 열렸다 닫혔다 요란하게 굴다가 조금만 버티면 결국 멈춰섭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가장 격해지는 그 순간이 사실은 연료가 끊기고 있다는 신호예요. 여기서 흔들려 다시 반응을 주면 자동문은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당신이 또 배터리를 갈아 끼워준 셈이니까요. 배운 대로 용기를 냈던 당신이 왜 나쁜 사람으로 몰렸는지 이제 아시겠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당신이 서툴러서가 아니었어요. 정면으로 부딪히면 뒤집기를 당하고 조용히 선을 그으면 속어 폭발이 돌아오는 애초에 그렇게 설계된 각본에 발을 들였을 뿐입니다. 정면으로 맞서는 게 왜 통하지 않는지는 이제 다 아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이 영상 전체를 뒤집는 마지막 반전이 남아있어요. 이 사람을 이기는 단 하나의 방법은 사실 이기려 하지 않는 거지였거든요. 그 콘센트를 어떻게 뽑는지 마지막 파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참고 당하라는 말인가 싶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영상 전체를 뒤집는 마지막 반전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계속 어떻게 이겨서 대받아칠까만 고민했어요. 더 세게 맞받아치고 더 논리적으로 눌러야 이긴다고요. 그런데 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이 사람에게 통하는 단 하나의 카드는 이기는 게 아니라 연료를 끊는 것이었어요. 앞에서 이 사람을 감정 자판기에 비유했던 것 기억하시나요? 당신이 화라는 동전을 세게 넣을수록 반응이라는 음료수가 콸콸 쏟아지는 그 자판기요. 그러니 방법은 하나입니다. 동전을 넣어도 아무것도 안 나오는 자판기가 되는 거예요. 상대가 아무리 도발이라는 동전을 넣고 두드려도 불이 안 들어오는 자판기. 그러면 이 사람은 몇 번 더 두드리다가 결국 연료가 나오는 다른 자판기를 찾아 떠납니다. 심리학의 렌즈로 들여다보면 여기엔 하나의 원리가 있어요. 속어라는 원리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늘 나오던 보상이 딱 끊기면 그 행동은 결국 시들어 사라진다는 거예요. 게임기에 동전을 넣어도 계속 먹통이면 아무리 게임을 좋아해도 손이 안 가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감정 반응이라는 보상이 사라지면 도발할 이유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여기서 딱 한 가지는 꼭 짚고 가야겠어요. 이건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된 치료법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연료를 끊는다는 원리 수준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속어 폭발 기억하시죠? 반응이 끊긴 초반에는 오히려 더 격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않고 버티는 것, 그게 진짜 관건이에요. 그럼 완전히 입을 닫고 살라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무리한 요구가 들어오면 길게 변명하지 마시고 딱 한마디면 됩니다.
그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선은 그때 거기에 화나 서운함 같은 감정은 얹지 않는 거예요. 감정을 얻는 순간 그게 또 동전이 되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반전은 따로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진짜 스위치는 상대가 아니라 당신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상대를 어떻게 바꿀까만 생각했잖아요.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을 움직이는 리모컨은 처음부터 상대 손이 아니라 당신 손에 쥐어져 있었어요. 버튼은 딱 하나, 반응을 줄까 말까. 그러니까 이 사람을 바꾸는 유일한 힘은 상대가 아니라 당신의 반응에 있었던 겁니다. 무반응은 참는 게 아니에요. 반응이라는 콘센트를 당신 손으로 직접 뽑아 상대의 전원을 내리는 능동적인 선택입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라 방패예요. 당장 오늘 그 사람의 도발에 딱 한 번만 반응을 아껴보세요. 그 짧은 침묵이 바로 콘센트를 뽑는 첫 동작입니다. 여기까지 오면서 우리가 알게 된 건 결국 하나예요. 이 사람에게 이기는 법은 더 세게 싸우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을 내가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무반응은 포기가 아니에요. 나를 지키겠다는 가장 단단한 선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기억해 주세요. 당신이 그동안 그렇게 지쳤던 건 약해서가 아니었어요. 사랑을 주면 안 되는 곳에 사랑을 주려고 애썼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고장난 사람이 아니에요. 애초에 연료를 넣으면 안 되는 기계에 최선을 다해 연료를 부었을 뿐이에요. 이제 그 에너지를 당신 자신에게 쓰셔도 됩니다. 이런 심리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그런데 여기서 반대로 혹시 나도 모르게 내가 누군가에게 이런 경멸의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나조차 눈치 못 채는 무시의 얼굴은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과 이미 깊이 얽혀버렸다면 거기서 어떻게 빠져나오는지도 이어서 이야기해 볼게요.